누군가가 요청해서 이 영화를 리뷰하기로 했습니다. 날씨 아이나 하늘의 아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노린 중의적 표현을 고려해보면 날씨 아이라고 불러준 게 감독의 의도에 들어맞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특색 있는 감독의 영화인 만큼 리뷰 전체에 전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 있으며 특정 지점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을 예정이니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이 나오기 전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는 말할 주제를 하나씩 잡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떠드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초창기 애니메이션들이나 극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의 영화들은 근본적으로 느린 템포의 정적 감성이 묻어 있습니다. 초속 5cm가 그 정적 감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빠른 템포의 동적 감성이 섞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포인트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감독의 영화들은 빠른 편집으로 경쾌하게 흘러가는 파트와 짙은 감성이 있는 느린 파트의 강약 조절이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컨트롤하는 게 음악인데요. 대충 무슨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기에 음악과 함께 3, 4분 안에 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찰나에 불과한 한순간도 최대한 감성적이게 연출하게끔 감성적인 노래, 정적인 연출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강약 조절의 측면에서 해당 영화의 편집은 훌륭하지만 그 감성이 전작들처럼 짙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겹다고 해도 될 정도로 레드wims의 노래를 들려주면서 여기서 감동받으라고 강요한 영상의 짜임새가 약간 신과 함께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마치 영화가 제 멱살을 잡고 지금은 감성적인 장면이야 하고 협박하는 기분이 들어요. 음악이 안 좋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해주지 말아주세요. 오히려 음악은 굉장히 좋아요. 정말 작화팀을 제대로 조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서사가 가진 빈약함을 비주얼로 가득 채웠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미는 명불허전입니다. 특히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 중 하나인 비를 듬뿍듬뿍 사용해서 빛에 대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원하대로 할 수 있게 판을 깔고 그 영상미를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어릴 적부터 영화관에 갈 때마다 매년 기술이 놀랍도록 발전해서 점점 아름다운 영상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체감되긴 합니다. 욕으로 들릴 수도 있고 칭찬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들은 등장인물들이 정말 예상대로 목소리를 냅니다. 남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여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 같은 목소리를 내고 엑스트라 캐릭터는 엑스트라 캐릭터 같은 목소리를 내요. 그래서 특출나게 인상 깊은 연기가 없어도 항상 무난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그 애절함에 대해 다룰 때 가장 쉽고 전통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둘을 분리시키는 것이지요. 견우와 직녀 때부터 이미 쓰여왔고 분리된 남녀가 서로에 대해 애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감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영화들에 등장하는 남녀들은 어떤 분리를 겪습니다. 그것이 지구와 우주일 때도 있고 어떤 거리와 마음일 때도 있고 나이와 지위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 사이에 선을 그어서 더 큰 비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분리에 있어서 정점을 찍은 것이 너의 이름은 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의 이름은 남녀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시간선에 놓음으로써 그야말로 다른 경지의 분리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감독의 전작들을 놓고 보면 날씨 아이 또한 남녀가 분리를 겪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인 요소를 넣어서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이라는 분리를 보여주는데 분리의 수준만 따진다면 오히려 전작에서 퇴보했다고 봐도 되지만 훨씬 직관적이니 더 잘 이해되고 공감되는 사람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떨어진 둘이 서로를 되찾는 과정의 서사가 솔직하게 말해서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를 꼽는다면 단언컨대 철도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철도가 안 나오는 애니메이션이 없었을 텐데요. 여태까지의 영화들에서 철도는 세 가지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서로를 가르는 어떤 이별의 사인으로 사용되어 왔고, 둘째는 교차되면서 엇갈리는 지하철 용도로 사용되었고, 마지막으로 감성의 시간, 공간과 대비되는 무기력한 현대인의 일상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도 이 셋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미있게도 초중반부까지 이동수단이 버스나 스쿠터 등으로만 표현되고 철도는 그저 비가 많이 오는 사태를 표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호다카가 기차가 없는 철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까지는 서사가 굉장히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주는 느낌이 그걸 상쇄했다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연인을 분리시킨 장치로 사용된 철도를 이 남자 주인공은 당당히 여주인공을 향해 가는 길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한 장면만을 위해 사용됐다고 봐도 되는 이 반지는 주인공 둘을 묶어주는 도구입니다. 너의 이름은과 대조해보자면 실이나 손바닥에 쓰는 마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너무하다고 생각한 게 서사가 구린 것과 별개로 구성이 너의 이름은과 너무 비슷합니다. 한번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큰 틀로 구성을 4-5개로 분리해보면 아시겠지만 너의 이름은과 전개 방식의 구성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종의 흥행 공식 같은 걸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전작부터 등장하는 권위적인 어른과 혼란의 시기인 청소년의 대립은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대립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현실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른들이 틀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는 관객은 주인공을 오해한다는 것이죠. 주연 인물들이 성인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립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들은 아직 어리다는 것을 강조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총기 사건에 대한 처리는 개판으로 하는데 심야에 통금이라도 시키는 듯해서 공권력이 강한 건지 약한 건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공감이 안 되는데 중3, 고1 정도 됐으면 어른이랑 큰 차이 안 나지 않나요? 제가 고1 때도 새벽에 PC방 가도 뚫렸는데 이 부분은 감독의 고증이 정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절대 제가 고등학생 때 사갔던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앞서 말한 어른과 청소년 사이를 연결해주는 도구가 총입니다. 이 총을 통해서 어른과 청소년 간의 갈등이 생기고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이죠. 즉 전개에 빠질 수 없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총이 등장하는 장면마다 개연성이 날아가 버립니다. 총이 등장하는 순간과 그 후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장면이 너무 많아요. 뺐으면 좋겠는데 빼기엔 너무 비중이 큰 그런 도구입니다. 호다카가 총 들 때마다 오디오 조용하게 만들어서 싸한 분위기 만들어버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야야 쟤 조커된다 이런 드립 들리고 활용 점정으로 마지막으로 총이 등장할 땐 계단까지 오르는군요. 개연성과 별개로 몰입을 깨버린다는 것이 참 다른 의미로 시국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과 청소년의 대립에서 변심하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 스가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스가는 비중이 주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캐릭터입니다. 그 정도로 이 영화에는 스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전혀 궁금하지 않은 세부적인 설정까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사실상 극 중에서 주연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대로 안 알려주고 있는데 스가 같은 경우는 세세한 설정까지 전부 다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스가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호다카의 편이 되어준 것은 바로 공감 때문입니다. 호다카의 모습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에 일자리와 숙식을 흔쾌히 제공해준 것이며 자신 또한 호다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을 것을 알기에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영화가 너무 직관적으로 다 보여주다 보니까 깊게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전작인 너의 이름은에서 미치아의 아버지가 미치아의 말에 설득당한 이유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날씨아이는 어른과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를 직관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죠. 공감입니다. 한 소녀의 목숨과 세계의 평안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구나 그 거래를 응할 것이다. 어른을 대표하는 스가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나 평론가들이 이것을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서 공리주의라는 것을 현대 매체가 너무 잘못 다루고 있어서 공리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조차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공리주의 같은 사상과는 별개로 그냥 현대인이 보여준 태도라고 생각해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하지 않나? 라고 여기는 일종의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가져온 그런 의식인 거죠. 신카이 마코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들이 비판해온 그런 수십 년 된 사라지지 않는 관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카이 마코토는 이런 태도와 대비된 태도로 과거를 끌어옵니다. 취재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수백 년 주기로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언급하고 타키의 할머니는 원래는 도쿄가 물로 가득 찬 것이 과거엔 자연스러웠다 이런 언급을 하죠. 오히려 과거로의 회귀, 영화관에서 호다카가 희나를 데려온 순간을 봤을 때 저는 맹자의 글귀가 확 떠올랐었습니다. 한 가지의 불의한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허물없는 일을 죽여서 천하를 얻는다 하여도 그런 일은 다들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호다카가 어떤 대의에 의해서 희나를 구한 것도 아니고 이 영화가 정의감이나 윤리의식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가에 대한 성찰의 포인트를 준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이 영화의 서사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리고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동시에 표현해보자면 이 영화는 마치 엄청난 예술작품에다가 뻘글을 써놓은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같아요. 누구든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할 수 있지만 감성, 영상미 그리고 아련한 엔딩신으로 관객들을 뇌세척시켜서 아 좋은 영화였어 라는 생각을 심어버리죠. 그러면은 언제나 하는 것처럼 론파식 점수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30점 만점에 13점, 연출 30점 만점에 28점, 연기 20점 만점에 15점, 음악 20점 만점에 17점, 총 점수 100점 만점에 73점. 엄청 추천하지도 않고 엄청 비추하지도 않을 수준입니다. 보고 싶으면 보시고 보기 싫으면 보지 마세요. 이상으로 날씨아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론파였습니다.